네, 안녕하세요. 차탄석입니다. 자, 엔캠 주가가 단기적으로 쭉 올랐다가 또 조정을 받고 있죠.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거래량이 좀 많이 들어 생각보다 100만 주라는 거래량이 좀 크죠. 그래도 왜냐면 거래 대금 자체가 그래도 보면은 100만 천만 원 15억 800억 정도 나쁘지 않아요. 800억 정도는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 2차전지가 약세고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상황인 건 맞죠. 근데 제가 계속 엔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결과적으로 이제 미국으로 공장을 옮긴 전액 업체는 엔캠이 유일해요. 그래서 사실상 다른 기업들이 이제 도산하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기업들이 이제 도산을 하게 되면 남은 건 엔캠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독점적 구조를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엔캠 아메리카의 매출이 굉장히 중요한데 엔캠 아메리카 매출 우리 봤잖아요. 사업 보고서에서. 자, 엔캠 아메리카 매출 잠깐 보면 우리가 사업 보고서 보면 나오는 거니까 여기 보면은 자, 우리가 계열 회사에 대한 사항을 좀 여기서 볼게요. 계열 회사. 계열 회사 보면 엔캠 아메리카 여기 있죠, 여기. 자, 요거를 복사해서 확인을 해 보면 실적이 나온단 말이죠. 보면은 아메리카. 여기는 실적 여기 나와 있죠. 엔캠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자 단기 말 및 단기 보게 되면 엔캠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자산이 2천억, 부채가 1,100억, 자본이 1,100억, 매출액이 2,200억, 단기 순이익이 얼마야? 170억이요. 이익이 나고 있다라는 거요. 엔캠 아메리카에서 이익이 170억 나고 있다. 100만, 1000만 원씩 그죠? 그럼 이건 뭐냐면 지금 시장에서 2차 전지 쪽 배터리 관련된 부분들의 공장들이 미국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안정적인 매출이 이제 발생이 되게 되면 사실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성장을 할 것이고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지만 이 얘네들이 엔캠이 전환사채 이번에 얼마 했어요? 전환사채 2,500억 했잖아요. 보면은 이쪽 보면 이 전환사채가 2,500억이 조달이 되었어요. 여기 보시면 그죠? 제가 여기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이거 주관사가 KB랑 대신증권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걔네들이 바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전환사채가 일반 공모라서 개인 주주들이 만약에 이 전환사채를 안 받아가면 KB나 대신이 다 받아가야 되는 구조예요. 근데 이거를 진행을 했다라는 건 KB가 바보가 아니고 엔캠에 실사를 갔을 거란 말이죠. 실사에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당연히 발행하겠어요? 전환사채 발행 안 하겠죠. 근데 발행을 했다라는 건 성장성에 대한 부분을 본 거고, 그 다음 추가적으로 제가 어떤 말씀을 좀 드렸냐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엔캠에 무조건 주가 올라갈 거니까 무조건 버텨서 수익 챙겨라. 이게 아니라, 지금 전환사채를 빌려준 애들은요, 그 가격까지는 일단 올라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가격을 사도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지금 전환가액 조정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얼마 들어갔어요? 12만까지 들어갔어요. 그럼 이게 지금 최저 조정가액이 제가 알기로는 11만 4천 원인가 그랬거든요. 일단 보면 되겠죠. 저기 보면 전환사채 발행 결정으로 여기서 보면 나오죠.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14만 원의 전환사채가 최저 조정가액이 얼마인지 보면 돼요. 최저 조정가액 얼마입니까? 11만 2천 원이죠. 그럼 얘네들은 최저 조정가까지 내려가고 나서 11만 2천 원보다는 주가가 무조건 더 비쌀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공모를 진행을 한 거고 11만 2천 원에 이거를 받아가서 누구한테 뿌렸어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여기서 KB증권이 뿌렸습니다. KB증권 보이죠? KB증권이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 여기를 보면 자, KB증권이 매도를 했어요. 이 전환사채를 가지고 뭘 매도를 했냐? 여기. 자, 여기 보면은 뭐 NH투자증권이나 자산운용사, 증권사랑 자산운용사에다가 전부 다 매각을 했단 말이에요. 얼마에 매각했어요? 자, 여기 보면은 14만 800원짜리를 9,100원 더 얹어서 팔았어. 15만 원에 팔았단 말이에요. 15만 원에. 그죠? 15만 원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환가액 조정이 11만 2천 원까지 되더라도 여기 있는 애들은요. 여기 있는 애들은 9,100원 웃돈 얹어 샀죠. 그러면 12만 원에 산 거예요. 주당 12만 원. 쌤 그러면은 주당 12만 원에 산 거면은 사실 비싸게 샀네요. 그런데 이거 어차피 전환사채권이라서 채권이라서 나중에 돈으로 바꿔나가면 되잖아요. 그것도 맞아요. 근데 우리가 뭘 좀 볼 거냐면 자 여기서 전환사채 발행했을 때 조건을 좀 볼 겁니다.
자, 조건을 좀 보게 되면은 자, 요거겠죠? 쭉 내리면 14만 원. 요거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이 뒤쪽에 요거겠네요. 자, 조건을 좀 볼 겁니다. 조건을 보게 되면 이자율이 얼마다? 표면 이자율이 1%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표면 이자율이 1%라는 건 1년에 이자 1% 받는다라는 거죠. 그럼 사실상 이 전환 사채라는 것 자체가 안전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안전한 채권이라고는 하기나 주식을 바꿀 수도 있고, 근데 사실상 이자가 높아요. 전환 사채 같은 경우 보통 5% 6% 받는단 말이야. 근데 표면 이자율을 1% 받았다라는 건 얘네들은 사실상 이 채권을 통해서 돈을 번다라기보다는 주가가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주가가 적어도 12만 원 이상으로는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부분들로 인해서 투자를 집행을 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얘네들이 이 돈이 언제까지 묶이냐면요, 여기 풋옵션이 있거든요. 자, 보면은 전환에 대한 사항 밑에 보면 자, 옵션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이 조기 상환 청구권은 이 사채권자는 이렇게 나와 있죠.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2026년 11월이 경과하는 날, 그 이후 3개월에 해당하는 날 조기 상환에 조기 상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풋 옵션이 뭐냐, 발로 이렇게 찬다라고 생각해요. 풋이 이제 콜이 산다, 풋이 판다인데 팔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건데 언제부터? 2026년도 11월 29일부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상 아직 1년 반이라는 시간이 남았고, 이때까지는 엔캠이 무조건 성장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만약에 이때도 만약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엔캠의 성장성이 멈췄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조기상환 청구권을 옵션을 넣어 놓은 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현 구간에서 사실상 이 돈을 빌려준 애들도 엔캠이 이 미국 북미 쪽에서 압도적인 전액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주가가 이 가격보다는 많이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압박감이 꽤 큽니다. 보시면은 실적 관련돼서 손실폭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죠? 굉장히 손실폭이 늘어나고 있고, 근데 이걸 읽어보니까 대손 충당금 설정해 놓은 것도 있고요. 추가적으로 중국이나 헝가리나 다른 유럽 쪽에 있는 사업을 정리하면서 이 손실을 반영하는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손해를 봤다라기보다는 이 감가상각비에 대한 부분들이 청구가 되면서 이익적으로 많이 손실이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핵심은 결과적으로 미국 시장이고요. 하이브리드에서 전기차로 넘어가고 있는 시대인데 이 시대가 얼마나 빨리 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 시대를 버텨내는 애들이 어떻게 된다? 주가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엔캠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사실상 전액 또 하고 있지만 전고체 관련된 부분들도 자회사 TDA를 통해서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단기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기사를 잠깐만 좀 보여드리면은 자, 엔캠과 TD의 글로벌 배터리사와 전고체 배터리 기술 공동 개발. 그죠? 그래서 전고체 관련된 기술로 인해서 또 뭐가 될 수 있다? 주가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자, 여러분들한테 어떤 말씀을 한번 드렸냐면 사실 이 엔캠이나 다른 에코프로나 2차 전지의 파동들이 뭐로 올라갔냐면 리튬 이온 배터리로 올라갔습니다. 뭐요? 전고체 배터리가 아니에요. 그럼 여기 리튬 이온 배터리에 엮어서 올라갔던 애들은 뭐가 쌓여 있다? 매물들이 쌓였어요. 안타까운 말이지만 개인 투자자의 시체가 쌓여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상 전고체 관련된 종목들은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간 건 아니에요. 올라가긴 했지만 그러면 다음에 2차 전지 파동이 왔을 때 사실 저는 전고체 관련주의 파동이 좀 강하게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엔캠이 이미 전고체 관련돼서 또 엮어놨기 때문에 다음 상승 파동을 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구간 힘들고 사실상 바닥이 어딘지도 몰라요. 계속 밀리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엔캠의 핵심적인 북미 지역에서의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다른 법인들을 청산하면서 나오는 손실들을 현재 반영하고 있고, 앞으로 북미 시장에서 성장성이 만약에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확대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엔캠이 분명히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금 힘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 양봉의 시가 부분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 바닥이 잡혔다라고 지금 보기는 무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월봉상 봤을 때 이 과거의 바닥 44,000원 구간까지 내려올 뻔했죠. 저가가 57,000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월봉, 연봉으로 체크를 해봤을 때 사실 다 내려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하지만 물은 조금 타지 말자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지금 이 15만 원 구간 물을 타서 반등할 때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대응을 못 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때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죄송합니다. 이때 최고가였죠. 올리면 여기 보시면 이때 언제냐면 21만 5천 원 2024년도 8월 16일 이때도 제가 한번 언급을 드리긴 했지만 21만 5천 원 NKM 반등했을 때 좀 오래 기다리신 분들은 좀 비중 축소를 해라. 그죠? 3분의 1, 2분의 1 무조건 비중 축소를 해라 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언제요? 여기 8월 16일이잖아요. 이때란 말이에요. 이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저는 지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내가 물을 잘 타서 지금 일단 기본적인 반등 구간을 보면 일단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인 반등 구간은 11만 원이에요. 11만 원. 근데 11만 원 구간을 결과적으로 뚫어준다고 했을 때 추세적인 반등이 나오는 건데 이 시간이 어쨌건 좀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일단은 무조건 물 탄다. 아마 물 탈 돈도 없으실 거예요. 위에서부터 물 타고 내려오신 분들 물 탈 돈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물 탈 생각도 못 하고 있을 텐데 반등 구간만 기다리고 있을 거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구간에서 현실적인 대응 방법은 단기로 접근하는 건 가능하다. 엔캠을 단기 접근해서 단기 몇 타점 하는 건 가능한데 물려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일단은 좀 잊고 지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단기 대응하실 분들은 뭐 단기 계좌를 만들어서 매수해서 수익을 챙기고 나가든지, 그죠? 그렇게 하면 손실을 좀 맨징하는 방향으로 가든지 하시고, 그 다음에 단기 투자는 그냥 접근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중장기로 물려 계신 분들은 물 타지 말고 좀 기다려보자라고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은데, 혹시나 요 내용들 제가 영상을 요즘 한 2주에 한 번 정도 찍어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엔캠은. 많으면 3주에 한 번. 이 조회수 보시면 알겠지만 꽤 조회수 많이 나오고 구독자도 많이 붙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제가 조회수만 원한다고 했으면 맨날 찍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자리에서 중요한 건 뭐 조회수 그런 것보다는 현실적인 대응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인 대응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움직임을 확인하면서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같이 좀 텔레그램방 들어오셔서 공부하시면서 좀 대응을 하실 분들, 결과적으로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은 다음 파동은 전고체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미리 드리고, 이러한 부분들 제가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은 좀 그래도 종목에 대한 부분들도 받아갈 수 있거든요. 아마 CMC약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좀 유명하잖아요. 4월 4일에 제가 CMC약에서 또 언급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 CMG 제약을 모아가자. 이 대피조, 이제 메조피로 바뀌었는데 이 대피조비라는 이 품목에 대해서 품목화가 기대감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요런 종목 보시면 알겠지만 아무도 관심이 없는 종목이에요. 사실 이런 종목은. 네, 이런 종목을 우리가 뭐 하자? 자, 이러한 종목을 먹어야, 그죠? 아무도 관심 없는 종목을 사서 먹어야 진짜 실력 아니겠냐? 라고 말씀을 드렸고, 주가는 여기서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강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그만큼 또 종목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받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꼭 들어오셔서 같이 좀 대응했으면 좋겠다 라고 강조 한번 드릴 테니까 꼭 들어오시고, 입장 방법은 위에 번호 있잖아요. 위에 번호 010-9201-6329로요. 간단하게 엔캠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이 입장을 도와드릴 겁니다. 자, 뭐라고 남기라고요? 010-9201-6329 이쪽으로 엔캠이라고 남기시면 여러분들 입장 도와드릴 거니까 지금 구간 한번 제대로 한번 대응 한번 해보죠. 사실 대응이라고 하면 단기적인 대응은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중장기적으로 물려 계신 분들은 좀 그냥 기다리셔라 라고 밖에 말씀을 못 드린다는 점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 이거는 저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체크 한번 해주시고, 일단은 텔레그램방 한 4,000분 정도 계시는데 들어오면 정보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세력주다, 이거 무조건 작전하고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왜 이런 흐름들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지, 왜 이런 종목을 몇 타점 잡아가야 되는지, 이런 공부 관점에서 접근을 해드릴 거니까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어쨌건 무료니까 꼭 들어오시고 010-9201-6329로 간단하게 엔캠이라고 남겨놓으시면 여러분들 입장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캠 남겨놓으시면 돼요.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또 말씀드릴 부분은 사실 여러분들 손실을 얼마나 복구해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6월 3일에 대선이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대선 레이스가 6개월에서 1년이라서 대선 관련주가 천천히 올라간단 말이에요. 사실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대선이 6월 3일. 그래서 사실 45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대선 정책주에서 폭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거 하나 준비한 게 뭐냐면 2022년도에 이재명 대선 후보가 그쵸? 내놨던 정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정책이 지금 25년도에는 아직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럼 사실상 이때 정책이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대선 토론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이 정책을 언급을 한다라고 했을 땐 이 정책 관련주가 엄청난 상승이 나올 거다. 이 관련주가 과거에 7배가 올랐습니다. 2022년도에. 그리고 주가가 다 빠졌고 최근에 올라가서 조정받고 있는데 요거 한번 관심 있게 보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요거 제가 대선 매집주로 하나 넣어 놓을 거예요. 대선 매집주. 요거 한번 체크하셔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선 매집주는 또 뭐냐면은 저희 대선 정책주 매집주가 뭐냐면요. 제가 이렇게 준비를 좀 해놨는데 여기 잠깐 보시쭉 내리면 자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조기 대선 관련돼서 관련주를 정리했고 더불어민주당부터 해서 이제 국힘까지 이 관련주들, 이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서 관련주들을 전부 정리해놨는데요. 사실상 인물주는 우리가 지금 대표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상 한번 읽어보시고 체크하시면 되는데 제가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넣어놨는데 뭘 넣어놨냐면 바로 이 정책주 관련된 내용들이요. 아니 정책주 다 알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 분명히 하실 텐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은 2022년 20대 대선이잖아요. 대선. 자, 이때 누가 대통령 후보였죠? 바로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대결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이러한 정책주들이 지금 2025년 시점에 아직 나오지 않은 정책들이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2022년도에 공약을 했던 정책이 다시 한번 2025년도에 공약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이러한 정책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정책이 결과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급등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릴 건 2022년도 이재명 대표가 이 정책을 폈었던 이러한 내용들 중에 지금 2025년도에 언급이 안 되고 있는 정책주 제가 이 중에서 지금 이미 세력들이 미리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을 말씀드릴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자 지금 보시면 이 친구가 유통주식이 요 정도 있거든요. 유통주식이 요 정도 있는데 최근에 이 바닥권에서 자 제가 이제 거래량이 좀 안 보여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그러면 거래량이 보이시죠? 거래량. 지금 바닥에서 상한가가 2번 가고 강하게 눌려있는 상태인데 유통주식보다 많은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세력들이 2022년, 21년 당시에 여기서 엄청나게 올려서 위에서 팔아먹었잖아요. 그죠? 분명한 건 뭐예요? 위에서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밑에서 뭐하고 있어요? 작업을 하고 있다.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이런 상승 파동 나올 가능성 높다라는 거예요. 지금 가격대도 1,000원대고 그 다음 이걸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지금 이런 모양이란 말이죠.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들어온 이후에 이 대량 거래가 들어온 자리를 어떻게 했어요? 더욱더 큰 거래량으로 잡아먹어줬습니다. 그 지금 내려와요? 안 내려요? 안 내려오죠. 위아래 변동성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5일선 지키고 있고요. 11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잡아가셔야 돼요. 앞으로 이 4월 중순 4월 말 지나가면 이 종목 엄청난 탄력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선 정책 관련된 종목 미리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여러분들 선착순 한 10명 정도만 무료로 오픈 드릴 건데 꼭 받아가시기 바라고 하루에 10명씩만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위에 번호 010-9201 6329로 대선이라고 2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2022년도 이재명 대표가 했었던 이 정책
근데 지금 2025년도에 아직 언급을 안 하고 있는 이 정책주 여러분들한테 공유 드릴 거고 종목까지도 공유 드릴 테니까 반드시 위쪽 번호 010-9201-6329로 대선이라고 남기셔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